뭐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 흐름은 좀 약하잖아요. 주가 흐름은 좀 약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뭐 어떤 종목을 좀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반도체 관련된 업황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뭐 모바일 D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그 2분기 일부 이제 반도체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나 출하량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1분기 대비 이제 그 출하량 가치를 본다면 다소 이제 주는 모습들이 너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3억 4천만 대 정도가 이제 출하가 됐는데 2분기가 한 3억 2천만 대 정도로 좀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그 기후가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모바일 관련된 부분들은 3분기에 3억 3천만 대, 4분기가 3억 5천만 대로 회복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저점으로 일단 올라간다고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쇼티지 이야기가 이제 6개월째 거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같이 쓰이는 공용 반도체입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컨택트 관련된 부분들이 힘들어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모바일 쪽에 특히 PC라든지 뭐 노트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치중이 됐죠. 그러니까 가전까지 많이 치중이 됐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가전 중심으로 이제 이 모바일을 운영을 돌린 거거든요, 라인을. 근데 이 부분들이 올해 이제 상반기에 그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야, 우리도 좀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그러면 다시 자동차 쪽으로 좀 가동을 좀 돌려주겠다, 조금 물량을 늘려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대신에 전환되는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 전환 시기 6개월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TSMC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6월 정도부터는 좀 완화가 되고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이러한 시점이 맞물리면서 6월 달 정도가 TSMC가 이제 공정 전환을 하게 되는 어떤 6월 정도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텍사스 한파가 이제 2월, 3월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텍사스 한파가 좀 벗어나면서 3월 정도부터 좀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정상 가동화 됐는데 보통 웨이퍼 한 장이 들어가면 웨이퍼가 이제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이 시작되는 게 결국 한 8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첫 단추부터 시작 들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완제품이 나온 게 8주에서 10주 정도니까 한 3개월 정도거든요. 2, 3개월 정도. 그럼 3월 달 정도부터 이제 운영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다면 그렇다면 한 6월 정도부터는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가 되어 오른다.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 5월이 가장 큰 정점이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후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고요. IT 제품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2분기는 모바일도 비수기이고 이제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적게 팔리고 중국 쪽에서 출하량이 역시 줄어들듯이 2분기 출하량이 줄면서 다소 IT에 대한 섹터가 센티가 안 좋아지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 모바일 디램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다만 이제 PC 수요도 보면 대만 쪽에서도 보면 PC 출하 부진이 이제 2분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4월 달에 나타났는데 5월 정도부터는 지금 대만 쪽에 PC 출하가 다소 회복이 되는 국면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3분기 되면은 디램 가격이 이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아마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2분기 디램 고정 가격이 상승폭을 기존에 13에서 18% 정도 상승폭을 잡았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다시 이걸 올리면서 18에서 23%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서버 디램 같은 경우도 수요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4분기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축적을 미리 하지 않을까 싶어서 2분기부터 서버 디램 가격은 미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지금 안 올라가느냐 물어보시면 지금 사실 2분기는 10조 원대 중후반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분명히 높아지는 국면이 분명히 삼성전자에 있을 것 같고 3분기는 지금 일부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16조 7천억 정도까지 영업이익을 추정을 합니다. 이게 서버 디램과 모바일 디램 관련된 가격 그리고 이제 랜드 부분에서도 올라온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3분기 영업이익을 16조 7천억까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드라마틱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기 실적 단위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3분기부터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메모리 쪽은 한 250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을 인정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 비메모리 쪽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업사이클이 생기느냐에 따라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다소 주춤한데 아마 분기 단위로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비메모리에서 이제 이익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정상적으로 주가가 좀 우상향을 충분히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비메모리에서 보는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TSMC를 어떻게 따라잡느냐 부분인데요. 이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AA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비메모리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부분입니다. 물량 부분에서는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캐파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지금 불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퀄리티, 그러니까 질을 높이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기술적인, 질적인 어떤 성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가 추구하고 있는 GAA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인데 이게 그 평면에 어떤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이제 3D 굉장히 입체적인 전류를 흐르게 만들므로써 이게 저전력으로 상당히 쓸 수 있는 비메모리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질적인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TSMC가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만들어진 국면에서는 물량이 좀 적더라도 이 질적인 퀄리티가 높아지면 결국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비메모리 부분에 시총의 업사이클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기술 개발입니다. 이게 언제 이제 가능하냐 이 부분인데 뭐 거의 앞당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 있는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폼팩터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인데 애플이 지금 2023년 정도에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22년까지는 아마 삼성전자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폴더블 폰 관련된 생태계를 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갤럭시 노트를 지금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대신 폴더블 폰 다양하게 이제 모델을 내면서 아마 8월 정도에 두세 개 이상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 대화면 폴더블 폰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예정에 없던 건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폴더블 폰 모델을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집중시키면서 모델을 다양화시키면서 아마 애플에 대해서 미리 이제 선점을 22년도에까지 하겠다는 선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폴더블 폰 관련된 폼팩터를 이미 시장의 생태계를 삼성전자가 구축한다면 레벨업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죠. 아까 말씀드렸던 GAA 기술이 가능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폼팩터 관련해서 이 폴더블 폰의 폼팩터 생태계를 삼성전자가 우위를 가지고 가느냐 두 가지 요소인데 결국 시간적인 문제이지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가 더 빠지긴 좀 쉽지 않고요.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수급적인 요소를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좀 과매도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급적인 요소를 좀 제가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좀 들어와 주는데 외국인 수급은 그렇게 좀 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 잘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또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어요. SK 하이닉스도 가격 조정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뒤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조금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게 외국인 수급이 연달아서 지금 한 3일 전에 66만 주, 어제 32만 주, 오늘 91만 주 이렇게 해서 연달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외국인 수급에 엇갈림이 나오는 게 과연 어떠한 이유일까요? 네. 네, 한번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비메모리가 올라와야 됩니다. 비메모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주가가 결국은 과거 사상 최고치 영업이익을 했던 시절보다 지금은 올해가 물론 좋아집니다만 목표치 사상 최고치 관련된 영업이익을 올해는 초과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3분기도 네. 좋아지지만 그러면 과거보다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잖아요. 8만 원대 정도까지 네. 뭐 과거 9만 원대 중반까지도 주가 갔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고 영업이익 사상 최고치를 찍지를 못한 과정에서 주가는 네. 올라와 있으니 다소 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데 그러면 레벨업이 되려면 비메모리가 커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네, 네. 다만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모바일 디램 그다음에 서버 디램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낸드까지 이 가격이 지금 현물가나 고정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은 사실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래서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가전이라든지 모바일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르고요. 네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그 현물 가격이나 고정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익단에 이런 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더군다나 아주 취약하게 여겨졌던 낸드 부분도 지금 이제 인텔 관련된 인수가 이루어지면서 올해는 이제 BEP 이상 흑자 전환되면서 내년에는 대규모 낸드 쪽에서 흑자가 이제 대규모로 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가격 그러니까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더 큰 SK 하이닉스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시대가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탑픽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은 거기에 있다 보고 네, 그래서 네. 움직임도 보시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더 빨리 네.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요. 또 네, 안 네. 좋을 때 빠질 때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빨리 빠지며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좀 가지고 좀 보니까 오늘 주가가 125,500원에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위치가 이 에너지가 이제 상방향으로 올라타는 듯한 느낌이 드는 느낌의 그 자리로 딱 올라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이렇게 보니까 SK 하이닉스 더 빠지면은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사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1차 공략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퀘스천 마크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죠? SK 하이닉스 지금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짧은 시간에 뭐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시기에는 뭐 반도체가 그러한 성격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종목을 사서 좀 길게 뭐 호흡을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지금 뭐 반도체는 당연히 뭐 사셔야 되는 섹터이고 물론 하이닉스가 좀 더 탑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설명을 드렸지만은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네. 반도체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자동차까지 저는 굉장히 지금 반도체 자동차 섹터는 상당히 무난하게 그러니까 지금 뭐 소비재가 뭐 굉장히 좋아서 뭐 이렇게 그쪽으로 뭐 우리가 뭐 몰빵을 가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때 네. 좋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네, 결국 그게 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반도체 자동차 시대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한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말고 이제 그 이전에 한두 주 전부터 저는 반도체 자동차 계속 이제 비중 늘리자라고 말씀을 계속 강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셔도 되는 뭐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